뭐래도 그냥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그냥. 자, 윤여정 씨가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조영남 씨가 복수를 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정말 그렇게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또 그 다음번에는 그런 첫 번째 삶을 통해서 체득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뭐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않고 후회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만약에 세 번 살 수 있다면 또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마 재밌는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한 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아쉬울 거 없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거, 뭐 이것도 하나의 인생 철학이 될 수 있겠죠. 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어도 이 사회 속에서 또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지켜야 될 도리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돌이켜보면 인생에 실수가 없고 또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두 번, 세 번 살지는 못하지만 한 번의 인생에서도 여러 번의 어떤 그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노년이 되면은 또 지나온 인생을 또 회고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욕심이나 또 쓸데없는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보다 현명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조영남 씨. 이 조영남 씨가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갑자기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최근 오스카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 때문이죠. 윤여정 씨는 이렇게 조영남 씨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윤여정 씨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바로 조영남 씨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여정 씨가 오스카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연일 뭐 윤여정 씨에 관한 얘기로 화제가 만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왜 조영남 씨가 소환이 됐느냐? 바로 윤여정 씨의 전 남편이 조영남 씨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 이후에 조영남 씨가 또 그 가벼운 입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에다가 또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멘션을 날리는 바람에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욕을 뭐 바가지로 들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망언들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개념한 또 싸가지 없는 소리를 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여자가 나한테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조영남 씨에게 이렇게 복수를 했다. 성공해서, 우리가 성공이 제일 큰 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성공함으로써 조영남 씨에게 복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망언이냐? 아니, 윤여정 씨는 그냥 본인이 연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보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건데, 이게 조영남 씨한테 복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본인의 인생에서 조영남이라는 사람을 떼놓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뭔가 이게 뭐 복수극의 주인공처럼. 복수고 자시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분은. 이분은 그저 자신이 좋은 작품을 만나서 또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을 쏟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뜬금없이 복수가 나오는 이유.
자, 윤여정 씨가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조영남 씨가 복수를 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윤여정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복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영남 씨 자신이 지금 배가 아프고 화가 치미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복수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하고 왜 이혼했는지 예? 본인이 이거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자신이 바람 피워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 그래서 윤여정 씨하고 이혼한 거 아닙니까? 뭐 깨갱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조영남 씨는 뭐 여기저기 뭐 방송에 나오고 가수로서 활동하고 뭐 화가랍시고 그림 그려가지고 돈 벌고 예? 여러 젊은 여성들에게 추파 던지면서 예? 그것이 또 입방아에 오르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여정 씨는 정말 뭐 단역 조연 가리지 않고 생계형 배우로 활동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미나리라는 영화로 55년 연기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선 윤여정 씨가 이제는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의 급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조영남 씨의 이런 뭐 사생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조영남 하면은 예? 심지어 뭐 그 앞에다가 국민 가수 붙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뭐 여러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가수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윤여정 씨는 뭐 고만고만한 뭐 조연 배우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뭐 태양하고 반딧불 차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예. 자기 스스로 셀프 복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언은 윤여정 씨가 통쾌한 복수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비참한 복수를 당한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망언이 있었느냐? 예, 이겁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바람에 남자 노릇을 못하면서 그 친구가 고군분투해서 성공한 것이다. 참 요거는 진짜 뭐 조영남 씨가 저보다 어렸으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얘기대로면은 윤여정 씨가 만약에 본인이 윤여정 씨에게 그런 불행을 안기지 않았다면 윤여정 씨가 조영남 씨와 이혼을 하던 그때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은 여배우에게 있어서 이혼 경력이라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좋은 것입니다. 네, 정말 낙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행을 안긴 게 조영남 씨인데 그 귀책 사유도 조영남 씨에게 있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연습바람 한번 피고 봄바람 한번 피고 그래서 이혼한 거다. 본인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윤여정 씨에게 이런 큰 불행을 안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윤여정 씨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예?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윤여정 씨가 조영남이라는 사람을 안 만났다면 원래 주목받던 배우였습니다. 조영남 씨를 안 만났다면 윤여정 씨가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오스카를 아카데미를 그것도 여우 주연상으로 더 빨리 안겨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거죠. 예, 자기가 안긴 불행 때문에 이 사람이 컸다 이런 정말 그 싸가지 신병훈련소 밥 말아먹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윤여정 씨가 조영남 씨 안 만났으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큰 배우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는 거예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망언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여정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 아니겠나. 바람 펴서 이혼한 아버지니까 뭐 아들들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것조차도 정말 상대를 자기 자식마저도 요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그냥 꼴리는 대로 나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면요. 이거를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걔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 왜 그 아들들에게 이런 단정을 내리죠? 조영남 씨 아들들이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이 얘기를 들으면 혹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뭐 낳아준 아버지인데 저러면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큰 트라우마가 있는 어머니를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 하면은 걔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자기가. 예?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살아왔다. 예.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속된 말로 자식들에 대해서 하등 뭐 이런 물이 튈 게 없어요. 예? 그냥 내 잘못이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근데 걔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말도 맞아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올고지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면 자기가 안으면 될 걸. 나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를 걔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뭐 역대급 제가 봤을 때는 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망언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 예. 정말 이건 뭐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윤여정 씨는 조영남 씨에 대해서 정말 단 한마디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그 인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이런 영광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 안 사귄 거. 이게 마치 뭐 조영남 씨를 생각해서 그동안 다른 남자를 안 사귀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조영남 씨를 지금까지도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안 사귀었다? 그리고 한없이 고맙다는 이 말에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 이 냄새가 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영남 씨와의 결혼 때문에 윤여정 씨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쩌면 다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예. 남자에 대한 정말 그 환멸, 이런 거를 느끼셔가지고 조영남 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준 상처와 자기가 준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이라도 정말 그 마음으로 미안함이 있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정말 윤여정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발을 예? 몇 사발을 갖다 푸는 이런 행태가 뭐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욕은 못 하겠고 뭐 조영남 씨 주변에 그래도 좀 생각이 바로 바뀌신 뭐 친구분들이나 또는 혹시 뭐 선배분이 계시다면은 좀 정신을 차리도록 예, 잘 못 알아들으면 이 귓구녕에 대고 좀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직도 조영남 씨가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 남은 인생이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영남 씨의 추태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과 관련된 것들이 뭐 단연 압도적이죠. 예. 뭐 남녀 간에 있어가지고 뭐 나이차라든지 또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영남 씨가 항상 입방아에 오르는 거는 이게 양쪽의 뭐 합의나 서로 간에 뭐 사랑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조영남 씨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한참 어린 그 후배 가수, 배우 이런 분들에게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또는 기습적으로 이런 뭐 스킨십이나 뭐 키스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면서 추태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조영남 추태하면은
정말 뭐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예.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찾는데, 자료 찾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안 찾고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가 뭐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은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도 매력이 있는 조영남 씨하고 많은 남성들이 부러워할 거고 또 그런 매력으로 이성을 만나는 거니까 뭐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많은 여성들도 예, 뭐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입방아에 오른 이 추태 사진들이 다 조영남 씨가 상대의 동의 없이 이 기습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입으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아직까지 본인의 나이값을 부러진 반만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조영남 씨. 자, 전국의 성인 여성을 딸로 두신 부모님들, 조영남 씨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항상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영남 씨의 망언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영남 씨는 제발 앞으로 남은 생을 사시면서는 모든 우주가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수양을 통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야, 그 조영남 말도 마라. 그 무대 올라가면 그냥 지 마음대로다. 노래도 그냥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그냥. 응. 뭐 악단이고 뭐 코러스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노래를 이래 불렀다 저래 불렀다 지 마음대로다, 그냥. 히트곡이 어딨노? 화개장 하나 삐지. 딜라일라 하고. 응. 아니다. 엉망진창이 막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진짜. 응. 그래.